백튜브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 특히 과거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조현병 환자분들에 의한 강력 범죄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무조건 배척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권 개념이 발달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도 개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보호 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이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보호 의무자 2명과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 2명, 이 2명의 일치된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중에 1명은 국공립병원의 전문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한 전문의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2주 안에 진단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이 조금 힘들어졌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되어 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입원을 시킬 때에도 원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나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오화 개념이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조건 중 1가지가 충족이 되면 보호 의무자가 입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시켜야 입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이 힘들어지겠죠.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보호되겠지만 중증 정신질환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치료가 좀 힘들어집니다. 이까지만 놓고 보면 문제가 좀 있죠.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게 되니까. 그런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이 쉬웠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정신질환자로 몰아세워 강제 입원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한쪽을 신고해서 집어넣기도 하고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빌리러 갔다가 돈을 안 빌려주니까 아버지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심사가 6개월마다 있기 때문에 한 번 입원시키는데 성공을 하면 가둬놓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서 짜고 나를 강제로 입원을 시키면 6개월은 못 나옵니다. 지금 개정된 법만 놓고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가 어려우므로 좀 이상한 법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법이 이런 식으로 된 데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법은 좀 너무 빡빡하지 않나 하긴 하는데, 뭐든 균형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